상록세 같은 경우에는 30억대 정도, 시급가나 이런 것들은 뭐 대지로 따지면 한 100평 정도 큰 거를 많이 찾으셨어요. 경기가 침체되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보신 대로 이 중국인들이 1조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국내 부동산 사들이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승현 도시경제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송 대표님, 지금 우리나라가 주담대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우리 국민들도 받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주택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네. 아파트를 비롯하면 뭐 주택을 가지고 담보를 받는 거고, 담보물이 확실하게 된다라면은 뭐 외국인하고 국내인하고 결혼한 경우들, 뭐 자녀 네. 아내 이름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또 상가하고 주택하고의 그 비중에 따라서 이게 또 소득을 통해서나 신용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대출을 받을 때 뭐 담보대출을 활용한 대출도 있겠지만 예. 또 지금 외국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국내에 가져와서 그다음에 잔금을 마무리하고 뭐 대출을 활용한다든지 뭐 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외국인들이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전반적으로 그 대출의 비중이 커진다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예. 구조를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뭐 이 외국인 가운데서 또 중국인들이 이렇게 네.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어떤 부동산을 주로 산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주택을 가지고 담보를 받는데, 뭐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등기 정보광장들 보면은 예. 아파트, 그다음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총이 지금 그 매수인을 보면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올해만 1월부터 예. 9월까지. 네. 그래서 지난해 그 대비했을 때도 뭐 한 14%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것들, 이런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뭐 외국 지리적인 부분들, 또 기존에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나 최근에 예.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베트남 여성분들이랑 결혼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그 부동산 수요들, 또는 앞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는다면은 예. 그 외국인 이름으로 사고 그다음에 뭐 혼인 신고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왜냐하면 이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예. 뭐 그런 방법들도 있어서 뭐 차단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땅 투기로 1000% 이렇게 넘게 시세 차익을 본 중국인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집값이 오른 배경 중에 이 네. 중국인 큰 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있고, 지금 예. 중국 부동산이 말이 아니잖아요. 중국 부동산이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천에 있는 계양구 토지 같은 경우도 2017년에 800만 원 가지고 샀는데 지금은 2020년도 매도한 거 보면은 뭐 약 한 9,500만 원 정도 되니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1000%가 넘는 차익을 나왔고, 이런 그 위법 관련된 의심 사례라든지 예. 또 뭐 소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조사라든지 뭐 적발 뭐 이런 네.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역차별받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뭐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집을 사거나 그러면 뭐 자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거의 뭐 1주택, 뭐 예. 유학 이런 것들을 사는데 외국에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 아무래도 LTV라든지 뭐 DT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약하고요. 또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데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손 들어와서 현금으로 사는 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뭐 예. 현금을 가져오는 그 자본력에 좀 기대서 집을 사거나 그런다라면 막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볼 뭐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 사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고 있는데 그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뿐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인들이요 빌린 돈을 잘 갚지도 않는데요.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 0.18%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야, 이건 어떻게 강제로 받아낼 방법 없습니까? 지금 이 강제로 받아내기가 연체한다라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뭐 이자율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당장으로는 받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경매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네. 그 집을 좀 낙찰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이자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그 대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국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국내 지금 상단은 한 7%까지도 열려 있고 2022년 말 지금 3%에서 지금 올해 6월 말 지금 예. 4%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연체율은 높아지면은 네. 담보대출을 못 받는 국내인들은 불만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외국인이라 지금 연체되고 뭐 어떤 문제가 돼서 뭐 도주를 네.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은 참 뭐 주택 가격은 올려놓고 네. 막 거품만 형성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연체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 국내 금융기관 또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맞아요. 전가된다는 점이거든요. 이거 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투기 방지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구조 자체가 위탁 관리인들이 아마 이런 편법들이라든지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막상 주소는 한국으로 두고 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외국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교차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려고 하는 방안인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예. 그 현실적으로 그 현금을 들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지 않는다면 이 대출 가지고만 막는다고 해서 자본이 안 들어온다. 지금 특히나 뭐 중국의 부동산이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방법들을 찾지 않는다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막상 국내에 있는 분들은 집을 못 사고 뭐 대출을 못 받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이거 주담보 대출 문제 요거 정부가 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